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하니까 풀어보고 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풀고 나서 이해가 안 된 거 있었으면 나한테 꼭 질문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 문제풀이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3시간씩 주어진 속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다음 달 같은 때는 이제 모의고사로 볼 거 아니겠어요? 다음 달은 이제 모의고사인데 이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모의고사 실전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최대한 이번 달 안에 예상 문제와 관련돼서 주요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기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품사와 관련해서 자, 품사와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품사 구별이 시험에 잘 나오겠지. 뭐 품사 구별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묻는 문제 나오냐면,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음 중에서 의존명사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 밑줄 치고 의존명사. 너무 쉬운 거지 사실은. 자린명사와 뭐에 의한 거? 의존명사. 그래서 자린명사와 의존명사 구별하는 거 너무 쉬운 거죠. 뭐에 대한 거야? 의존명사를 반드시 뭘 가지고 수반한다? 뭘? 의존명사만 알면 쉽잖아. 의존명사는 이게 의존명사냐 자린명사냐는 것은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있다는 점. 알겠지? 관형어를 수반하는 것이 의존명사니까 관형어를 뺐을 때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의존명사다. 관형어를 빼도 뭐 할 수 있다면, 쓰일 수 있다면 그건 자린명사다. 알겠죠? 그걸 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됐습니까? 요걸 아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씩 들어가라. 한 사람씩 들어가라. 이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저기 오는 사람이, 저기 오는 사람이, 저기 온다? 그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자, 한 사람씩 뭐라고 하시다? 들어가라 할 때 사람이란 말이 있죠? 이거하고, 착한 사람이 온다. 자, 뭐 착한 사람이 온다 합시다. 자, 착한 사람이 온다. 또 키 큰 사람이 온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여기 뭐 착한 사람이 온다고 좀 이상하니까 보면 키가 큰 사람이 온다 할 수 있지? 이것도 보면 관형절로서 관형어지. 관형어고 이것도 관형사로서 관형어야. 근데 이걸 관형을 빼봐. 사람씩 들어간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 이때 그 사람은 홀로 쓸 수 없는 그런 명사, 의존명사라고 해요. 단위성 의존명사. 근데 이때 키가 큰을 빼도 사람이 온다 돼 안 돼? 되지. 그게 자린명사.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형어의 생략 여부를 통해서 자린명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뭐 이 정도. 물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거는 약간 고단수의 문제고, 대체적으로 보면 분위 겉대빠, 지술이 나이, 따뿐 덧태, 드체양 만대처. 기억나? 기억난다. 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분위 겉대빠, 분위 겉대빠, 지술이 나이, 따뿐 덧대, 따푼 덧대. 생각나지? 이밖에 드체 양 만대처 이것도 있잖아. 이것을 보편성 의존명사, 주어성 의존명사, 서술성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 생각나지? 관이, 단형, 보주, 서부, 분위, 겉대빠, 지술이, 나이, 따뿐, 덧태, 드체양, 만대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때 따름이지. 뿐, 터, 때문이지. 드체양, 만큼이지. 대는 대로지. 알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다 의존명사란 말이야. 의존명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뭘 수반하게 된다? 관형어를 수반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의존명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의존명사 찾는 거 쉽잖아. 근데 형태가 같은 걸 나왔을 때 한번 그때는 관형어를 생략해봐라. 관형어 없이는 쓸 수 없는 게 의존명사야.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린명사와 뭘 구분할 문제? 의존명사.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품사 구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런 점에서 이게 초점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이것을 또 헷갈리는 사람들 들어있더라고요.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부사와 명사 구별. 자, 부사와 명사 구별. 이게 형태가 똑같은 것들이 어떨 때는 부사로 쓰일 때고 어떨 때는 뭘 쓸 때 있지? 명사로 쓸 때 있다. 이거 구별하는 문제 시험이 잘 나왔지.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예,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제시하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인데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사와 뭐의 구별? 명사의 구별. 할 수 있겠죠? 자, 그 말이 정말이야? 이게 있고, 그가 정말 오느냐가 있어요. 있어 없어요? 이제 똑같은 정말인데 이것의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 땄습니까? 자, 어때요? 이 정말의 품사는 뭐지? 뒤에 용언을 꾸민다는 점에서 용언을 꾸미는 것을 부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품사가 뭐야 이거는? 부사지. 그런데 이 정말이 똑같은데 부사는 보조사와는 결합할 수 있지만 격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정말이란 말에 이다가 만났지. 서술격 조사단 말이야. 서술격 조사.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로 취급한다. 알겠지? 자, 결국 부사는 기존의 부사는 보조사는 결합할 수 있지만 격조사는 결합할 수 없어. 그래서 형태는 같지만 격조사가 붙을 때는 뭘로 취급한다? 명사로 취급한다. 이해됐나요? 그걸 좀 기억해 놓은 다음에 좀 쉽죠. 그래서 부사와 뭐의 구별? 명사를 구별할 줄 아는 거야. 이거 좀 최근에 와서 이게 핫한 거야. 시험 문제 부사와 명사 구별 관련돼서 잘 나왔다는 걸 기억해둬라. 이해됐지? 근데 그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 세 번째 주의할 것. 세 번째 주의할 것 중에서 뭐냐면 명사, 부사와 명사 했죠? 또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도 하나 해도 그가 세 번째로 합시다. 세 번째는 부사와 대명사 구별 알아둔. 부사와 뭐의 구별? 대명사. 일단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잘 보나요? 부사와 뭐의 구별? 대명사 구별. 이것의 품사는 뭘까? 자, 여기가 우리 집이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가 있고 여기 놓아라가 있어. 이때 있잖아. 이때 조시할 것이 있어. 자, 이 여기가 우리 집이다 할 때 여기의 품사는 뭐지? 여기는 어떤 장소를 대신 나타낸 말이지. 장소를 대신 나타낸 말이지. 우리가 이게 뭐야? 학원이지. 학원은 뭐야? 품사가 명사지. 근데 이 학원을 여기라고 제시했다면 학원을 대신하는 말이지. 대신하는 것은 뭐라고?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하죠. 이게 대명사란 말이야.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 놓아라도 하면 여기는 대명사인데 가 주길 붙었지. 여기는 뭐야? 바로 용언이 왔지. 그 뭐야? 품사는 부사라고 해야지. 근데 바뀌었어. 알겠습니까? 여기 조심해 이게. 그래서 내가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나? 앞에 종합반에서 수업하면서 지우라고 했는데 여기 저기 거기는 항상 대명사로만 취급한다. 알겠습니까? 여기 저기 거기는 항상 대명사 취급해. 실제 사전에 찾아보면 여기는 부사는 안 나왔어. 여기 저기 거기는 항상 부사로만 취급한다. 알겠습니까? 아니 저 부사라네. 대명사로만 취급한다. 그래서 아까 이것과 틀려? 이렇게 부사했다가 조사가 붙으면 뭘로 취급한다? 조사부터 뭘로 취급한다? 명사로 취급했는데 이견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대명사는 이거는 항상 여기 저기 거기는 항상 뭘로 취급한다? 대명사로만 취급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다음에 용언이니까 이게 부사 이거 안 된다고. 밑줄 치고 좀 품사가 다른 것은 뭐냐 할 때 헷갈릴 수 있겠지.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 두는 게 좋겠다.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죠. 네 번째로 동사와 형용사 구별. 자, 동사와 형용사 구별은 너무나 쉬운 건 사실은 이게 동사와 형용사에 있어서의 성격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죠. 그런 걸 해요.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형과 현재형이 다르다. 알겠지? 기본형과 현재형이 달라. 반면에 형용사는 기본형과 뭐가 같다?
현재형이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죠? 자, 예뻤다. 예뻤어가 있어. 뭐가 있다 시작? 예뻤어. 소연아, 예뻤어가 있어. 뭐가 있다 시작? 예뻤어. 예뻤어의 기본형은 뭐야? 나왔지? 예뻤어 기본형 뭐야? 예쁘다지? 그럼 이거 현재형은? 현재형은? 예쁘다지? 자, 이거는 기본형과 현재 같아 하는 것 같다. 같지? 그러니까 품사가 뭐라는 거야? 다시? 형용사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갔어 있지? 갔어. 갔어의 기본형은? 가다지? 이것의 현재형은? 간다가 됐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동사가 된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것은 현재 시제의 어미를 붙일 수 있느냐 어미를 가지고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 한번 내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가끔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점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거 가지고 따져주면 쉽게 얘기할 수 있다. 1번에 있어요. 네, 잘해도 1번에 낫다가 있어. 뭐가 있다 시작? 낫다. 2번에 곱다라는 말이 있어. 3번에 늙다라는 말이 있어. 4번에 젊다가 있어.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시험 문제 내는 거야. 다음 이 중에서 품사가 다른 것을 찾으시오. 시작. 너무 쉬운 거지. 품사가 다른 거. 시작. 뭔가 영준이가 맞추려고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각오를. 이러면 낫다. 이러면 곱다. 늙다. 젊다. 다음 중 품사가 다른 것은 뭘까요? 자, 일단 다로 끝났다는 것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잖아. 동사면 형용사니까 어떻게 더라? 현재 시점을 넣어보라고 그러는 거지. 넣어봐. 낫다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 뭐가 있어? 낳는다. 말 안 되지? 그러니까 형용사다. 형용사. 곱다에서 해봐. 시작. 안 되지? 그러니까 형용사야. 늙다에 대해서 시작. 늙는다. 돼? 안 돼?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되지? 그게 동사야. 늙다. 접다에 대해서는 접는다. 안 되지? 그러니까 형용사.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현재 시점 어미를 넣어서 넣을 때가 있고 넣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넣을 수 없는 게 있는데 현재 시점에 넣을 수 있는 게 동사라고. 알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겠다. 그래서 동사와 뭐의 구별? 형용사와 구별. 간단히 할 수 있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 넣을 수 있으면 동사, 넣을 수 없으면 뭐다? 시작? 형용사. 그렇게 생각해두면 되겠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건 어때?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있죠? 다섯 번째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시험 문제. 다음처럼 이걸 가지고 많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명사형과 파생명사. 그러면 명사형이라는 거고 파생명사를 명사형은 품사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야 돼. 알겠어요? 왜? 우리 국어에서 전성어미는 품사를 전환시킨다 안 시킨다? 전환시키지 못하니까. 파생명사는 완전히 명사와 전미사와 결합돼서 뭐로 됐다? 품사가 바뀐 거야. 그래서 신문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걸 보면 똑같은 거잖아. 우리 명사형은 용언의 어간에 뭐가 들어갔어?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가 들어간 거지. 알겠지? 명사형이 뭐가 대표인 게? 미음이랄지 음이랄지 기가 들어가지. 알겠지? 이게 들어가고. 파생명사 역시 용언의 어근에 뭐가 들어간 거다? 미음이 있어. 미음도 있고 또는 뭐 음도 있고 기도 똑같아 들어가. 이거 이외에도 이도 있고. 알겠습니까? 뭐 개도 있고 뭐 애도 있고 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파생명사랑 품사가 뭐야 나지?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거야? 명사야. 그럼 명사는 뭐가 꾸밀 수 있어? 명사는 뭐가 꾸며? 관여가 꾸밀 수 있지. 관여가 꾸밀 수 있으면 명사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명사형은 품사가 동사 형용사야. 품사가 안 바뀐다고. 그래서 이것은 뭐다? 부사어의
수시로 받아낼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똑같이 보면 하나 예를 들면 깊은 잠을 깊게 잠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 똑같이 잠이지만 앞에는 깊은은 관형어지, 뒤에 깊게는 부사어지. 그러니까 관형어의 수시보다는 잠은 파생명사고 뒤에 잠은 명사형으로서 품사는 자다, 잔다, 되지? 그러니까 동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런 점에서 기억해둬. 예? 자, 이게 5번째 항목이야. 알겠습니까? 명사형과 파생명사 구분할 수 있겠지? 관련돼서 이따 문제 나오면 딱딱딱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걸 기본 패턴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6번째. 미리 설명하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일단 확인하게 보겠는데, 이 설명. 6번째는 저 시험이 잘 나왔던 게 뭐예요? 6번째 시험이 잘 나왔던 것이 적의 품사 통형이었지. 생각나? 이 적은 원래 관형사와 전미사로서 대표인 게 적과 까지가 있지. 적까지. 그런데 이것이 적이 품사를 통용할 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보면 인간적이다. 있지? 인간적이다. 인간적 사고. 알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교적 쉽다. 이렇게 있잖아. 자, 둘 다 똑같이 적이 들어가 있지. 적 들어가 있지. 원래 적은 관형사와 전미사로서 그 말을 관형사로 만들어줄 말인데, 여기에서는 관형사에는 인간적으로 이게 관형사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관형사는 어떤 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어. 근데 이때 이다가 서술격조사잖아. 그러면 관형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명사로 취급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인간적은 명사야. 인간적 사고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 사고할 때 이 인간적이 뒤에 사고를 꾸미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로 봐야 된다. 됐습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겠죠. 관형사. 자, 비교적 쉽다 할 때는 뭘 꾸민다? 용을 꾸미지. 그래서 뭘로 취급한다? 부사로 취급한다. 이해됐지?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와서 너무 쉽게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 문제를 꼬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꼬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비교적 관점으로 설명하시오. 비교적 관점으로 뭐 하시오?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때 비교적 품사는 뭐야? 뒤에 관점을 꾸미는 관형사야. 알겠지? 근데 비교적, 잘 봐봐. 비교적 문제가 쉽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비교적은 뭘 꾸미는 문제야? 문제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쉽다를 꾸미는 거야. 그랬더니 부사로 취급해야 돼. 알겠습니까?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을 꾸며주는가, 또 무엇이 결합되어 있는가. 알겠죠? 그것을 판단해서 적이 붙은 말의 품사를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고, 좀 더 이게 꼬여서 냈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온 것이거든. 효율적 생산적 방법은 뭐냐? 자, 효율적 생산적 방법은 뭘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것의 품사는 뭐냐? 하면 뭐라고 답한다? 효율적 생산적 방법일 때 효율적인 품사는, 자, 이렇게 적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뒤에 것을 통해서 앞에 걸 정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뒤에 것이 관형사니까 앞에도 관형사. 알겠지? 만약에 여기에 인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효율적, 생산적인 방법 해야겠지? 그러면 이때 뒤가 뭐다? 인이라는 것은 소설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야. 그래서 주로 인이 붙는다든가 또는 의로 있지? 의로, 인간적으로 있지? 이렇게 조사가 붙으면 다 명사로 취급하면 돼. 그래서 이다인으로. 그러면 이때 뭐다? 조사 붙었지? 그러니까 뭐다? 이것도 명사로 취급해야 돼. 알겠습니까? 따라서 적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뒤에 것을 통해서 앞에 것의 품사를 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쉬어도 돼요? 되지요? 두 개만 더 해야 되겠다. 부사와 관형사와 구별. 알겠지? 자, 이 관형사는 다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지? 관형사는
문장 내에서 어떤으로 이해된다. 뭐로 이해된다? 어떤. 그리고 절대 어떤 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뭔만 꾸민다? 명사만 꾸민. 알겠지? 명사만 꾸민. 명사만 꾸민다. 됐습니까? 반대로 이제 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사는 문장 내에서 어떻게로 이해된다. 뭐로 이해된다? 시작. 어떻게로 이해되면서 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 특히 조사와 결합하는데 뭐와? 보조사만 결합한다. 뭐와? 보조사야? 격조사는 결합할 수 없다고 했지. 만약에 부사가 격조사와 결합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 명사가 된다고 했지. 그리고 이거는 뭐야? 원래 용언, 동사랑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이 주된 기능인데 다양한 품사를 갖다가 꾸밀 수 있어. 알습니까? 꾸밈.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가끔은 시험 문제, 부사와 뭘 찾는 문제? 관형사를 갖다가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알겠습니까? 자, 1번. 갖은 고생을 했다. 2번. 모든 것을 준비했다. 준비. 3번. 온갖 방법을 썼다. 온갖 방법을 썼다. 4번.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다음 중 밑줄 친 것에 관형사가 아닌 것. 관형사가 아닌 것. 할 수 있죠? 아니면 밑줄 친 것에 품사가 다른 것. 해봐요. 첫 번째, 갖은 고생. 갖은 고생을 했다. 2번, 모든 것을 준비했다. 4번, 온갖 방법을 썼다. 방법 썼다. 4번, 바로 앞에 있다. 전부 다 뭐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지? 명사 앞에 있다는 공통점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품사가 뭐다? 다른 것이 하나 있더라. 갖은 고생. 어떤 고생? 갖은 고생. 어떤 거? 모든 거. 어떤 방법? 온갖 방법. 어떤 것? 앞에? 말 안 되지. 문맥 속에서 어떤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품사가 틀려. 이것만 부사야. 알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앞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부사고 나머지는 다 뭐다? 관형사라는 거. 이렇게 품사로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알겠어요? 기억해도 이거 혹시 모르잖아. 시험에 나올란가? 뭐 써놓지 하면 써놓고. 그래서 부사와 뭐의 구별? 관형사 구별. 그래서 요 같은 거 관형사는 문장 내에서 뭘로 이해된다? 어떤으로 이해된다. 됐나요? 그리고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절대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어. 아십니까? 무슨 말 알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절대 붙었어요. 여기서 뭐 가지는 안 되잖아. 근데 이거를 붙을 수 있다? 한번 해봐. 바로이다. 시작. 그 바로이다. 할 수 있지? 근데 그 바로이다 되는 순간 이 바로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붙일 수 없잖아. 뭐 온갖이다? 말 안 되잖아. 모든이다? 말 안 되잖아. 가지이다? 안 되지? 그래,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런 점에서 기억하더라. 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사는 보조사는 결합할 수 있지만 격조사는 결합할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부사의 격조사가 결합될 때는 뭘 취급하라고 했어? 명사로 취급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품사 구별하는 문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쉬어도 되겠습니까? 일곱 번째. 알겠죠? 하나만 더. 이 다른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그런 부분에서 좀 기억을 해둬야 돼. 꼭 문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또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꼭 다음 시간에 물어봐야 돼, 와서. 알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다시 말하지만 막 하나씩 다 풀려면 이거 문법보다 끝나버려.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쟁점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 원래 실제적으로 보면 그 지난번에 기출문제집이나 이 문제점이면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 4개월 정도나 4개월 뭐 이 정도 6개월 뭐 이 정도 해서 꼼꼼히 풀어줄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이라는 말,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시험에 잘 나와. 이 다른, 뭐 다른이나 뭐 어떤이나 뭐 다그 그런이란 말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이 다른이야. 이 다른은 관형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라고 판단하기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를 쓸 때는 다를 타자음이야. 다를 타자. 그리고 관형사는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 서술어 기능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반면에 형용사를 쓸 때는 다를 이자음으로 쓰니까 다르다. 다르다로 써서 이것은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른을 품사를 갖다 묻는 문제가 더러 쉬운 문제 출제된 적이 있더라.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질문 던져볼까?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자,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의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일까 관형사일까? 서형사일까 관형사일까?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할 때 다른은 자, 그의 대형되는 주어가 있잖아. 생각이 다르다. 서술기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다의 관형사로서 품사가 형용사라고. 알겠죠? 자, 이게 다와 이 옷은 다른 가게에는 없습니다. 자, 이 옷은 다른 가게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다른은 뭐지? 그의 대형되는 주어가 없어. 이 옷이 다르다가 아니잖아. 이 옷은 딴 가게는 없다는 뜻이지. 그걸로 관형사야. 이거는. 원래부터 다루는 관형사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다루는 다르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관형사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8번째. 하나 더만 해야 되겠어. 이해 됐습니까? 여기? 그런 것들을 지금 주요 알아둬야 돼. 자, 뭐가 나올지 모르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안 나올 것을 기대하고 공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으니까. 8번째가 있어요. 8번째. 하나 더 한 다음에 8번째. 하나만 더 할게.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 8번째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가 있어. 뭐가 있다지? 있다. 있다가 있고 없다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아니다가 있어. 요거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 자, 시작. 있다, 없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아니다. 이게 잘 나왔는데 자, 이 없다나 이 아니다 있지? 이걸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품사가 뭐다? 시작. 형용사야. 근데 이 있다의 경우는 동사로 쓰일 때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있다가 동사로 쓰일 때는 머물다의 뜻으로 쓰일 때, 뭐의 뜻으로 쓰일 때? 머물다. 머물다의 뜻으로 쓰일 때 동사야. 그리고 이 형용사 쓰일 때는 없다의 반대는 형용사야. 알겠지? 없다. 그래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존재나 소유적 의미로 쓰이는 거죠. 알겠죠? 뭐 씨는 없다, 돈이 없다, 있어 없어. 이때 없다는 다 형용사로 취급한다. 됐습니까? 이 정도의 품사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알겠죠? 아무튼 문제로 들어가 보자. 그런 얘기.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품사 이해.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볼까? 거기 47번 문제. 47번 문제 봐봐. 47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너무 힘이 들어서 뛰다, 뛴다 돼? 뛴다 되지. 현재 시임 없는 붙일 수 있지. 그러니까 동사. 그 책을 오늘 밤까지 다 읽어야 된다. 읽는다 되지. 그러니까 동사. 3번에 가는 나는 동사다 나와 있잖아.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함이 는 결부됐지. 그러면 동사야. 가는 동사. 근데 4번은 자, 어느 때보다 가장 밝다. 대보름이 밝다이지. 대보름이 밝다이지. 그러면 이때 밝다는 박는다가 아니지. 대보름이 박는다 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알겠지? 그러나 그때 써놔봐. 밑에다 다음 같은 예물 써놔봐. 날이 박는 대로. 그 써놔봐. 날이 박는 대로. 날이 박는 대로 써놔봐. 날이 박는 대로. 썼어요? 자, 날이 박는 대로. 썼습니까? 그럼 날이 박는 대로 쓸 때면 이때 박는 데 품사는 뭐야? 날이 박는 대로 위해서 박는 대로의 품사는 시작. 그렇지. 이때는 뭐? 동사라고 동사. 현재 시험이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함이 능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날이 박는다 말 돼야 안 돼. 날이 점점 밝아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동사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만
품사가 다르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럴 때 검증마법은 그 상황 속에서 현재 시제 어미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알겠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동사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에 뭐가 붙고 는이 붙고, 형용사에는 은이나 니은이 붙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형사의 어미가 은이나 니은이 붙어 있으면 뭐다? 품사가 형용사, 는이 붙어 있으면 동사. 그러니까 가는에서는 뭐가 붙어 있어? 가는에서 뭐가 붙어 있어? 이거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동사야. 뭐 간다 하지 않더라도. 그다음 밑에는 뭐야? 밝은에서 은이 붙어 있지. 관형사에 은이 붙었지. 그때는 뭐야? 형용사.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에 있어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 어미와 형용사에 있어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 어미는 사뭇 다르다. 알겠습니까? 이것만 알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47번의 답은 4번. 뒤로 넘겨. 뒤로 넘긴가? 자, 몇 번 할까 한번 한다면, 자, 이것도 할 수 있지. 50번 문제 합시다. 50번. 됐나요? 50번 문제 됐습니다. 자, 50번 보니까 다음 밑줄친 부분에 체연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됐잖아. 체연이 아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명사냐 명사가 아니냐. 이제 아까 명사형과 뭐의 구별? 파생명사를 구별하는 거야. 파생명사는 체연이 된 거지. 명사가 됐으니까. 근데 명사형은 동사나 형용사니까 체연이 아닌 거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문제지. 자, 그의 사려 깊음, 그의 사려 깊음, 그가 사려 깊다 할 수 있어 없어? 이때 의라는 관형급사는 주격용법으로 쓰여 있다. 그가 사려 깊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결국 뒤에 깊다는 깊음은 깊다라는 서술어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명사형이 되는 거지. 그렇지? 품사는 형용사. 근데 1, 2번 봐봐. 강의 깊이 있지. 깊이는 깊이인데 뭐의 깊이? 강의 깊이.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파생명사. 3번 역시 한번 거기다 관형을 넣어보는 거야. 이것은 떡 먹기보다 이것은 떡 먹다 말 안 되지. 서술어기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예, 그런데 이건 쉬운 떡 먹기다. 또는 이거는 떡 먹기 쉬운 일이다. 아십니까? 떡 먹기보다 쉬운 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것은 꿈이다. 이것은 큰 꿈이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파생명사. 그래서 2, 3, 4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또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서술어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파생명사로 볼 수 있고, 1번만 서술어 기능을 하니까 명사형. 품사 답은 그래서 명사형으로서 형용사니까 답은 1번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됐습니까? 그 정도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런 정도면 알고 있습니다. 자, 51번 안 되다는 숙제입니다. 아십니까? 51번 안 되돼 있죠? 이 안 되다는 상황에 따라 동사로 쓸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쓸 때도 있어. 이거는 내가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 힘들어. 그러니까 사전을 꼭 찾아서 확인해야 돼. 안 되다는 동사로 쓸 때도 있고 뭐로 쓸 때도 있다. 시작.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다. 다시 한번 동사로 쓸 때도 있고 뭐도 됐다. 시작.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의 답은 쉬워요. 1번이나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동사로 쓰였는데 4번이 형용사로 쓰인 거야. 형용사로 쓸 때는 머릿속에 기억해도 안타깝다. 시작. 안타깝다는 의미를 때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다.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일 현상, 어떤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 되다 그러죠. 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공부가 안 돼서 잠깐 쉬고 있다. 그래 안 그래? 어떤 현상이 잘 안 되는 거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가 안 된다. 돼 안 돼? 현재 시험에 붙을 수 있지? 공부가 안 된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에다 이거는 동사로 취급한다는 얘기야. 자식이 안 된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된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안 된다 하잖아. 이때도 동사로 취급하는 거야.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에 안 돼도 이때는 어떤 일정한 수준이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있지? 이때도 동사로 취급해. 아십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에 있어서 안 되다는 동사니까 똑같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동사인격도 형용사 있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난이도 높아지는 거야. 마치 아까 있다처럼. 알겠습니까? 그래서 51번은 별 3개 해놓고 혹시 나온다면 대박. 알겠습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식당 이름이 대박 식당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듯이 문제 나오면 대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것도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나온다면 53번 문제. 몇 번 문제? 53번 문제 우리 해결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거기 보면 다음 문장상 밑줄친 조사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뭐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호젓한 오솔길을 둘이서 여러분들 얘기했지. 주격조사 들어본 적 있어? 인수명사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명사다면은 주격조사 설 쓰지. 그러니까 둘이 플러스 서가 주격조사야. 2번 같은 경우는 가 나왔지. 당연히 주격조사지. 3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나의 집은 아니지만 나의 집은 아니지만 여기가 나의 집이 아니지만 이때 은은 뭐야? 다시 보조사지. 보조사. 우리 국어에 보조사에는 뭐가 있어? 격접보, 주목보서 부관호, 단문, 성감통, 성분보조사, 감탄보조사, 통용보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 느는 뿐만 독가즈마, 부커치나라, 그그마, 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서 은은 보조사지. 4번 역시 우리 회사에서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의 주격조사에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격조사인데 3번만 보조사잖아. 이렇게 조사의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 나올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다. 자, 아까 하나 안 했는데 그것도 좀 기억해 둘 거 있어요. 54번 문제. 몇 번? 54번 문제 하나 왜 설명을 안 되는 것이냐면 자, 가정하다 있지. 가정한다 말 되지. 그러니까 동사지. 2번에 있어서 보면 아니다는 무조건 형용사라고 했지. 형용사. 3번에 있어서는 보면 그는 당연히 대명사죠. 대명사.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칠판 제목해봐. 대명사와 관형사 구별. 하나 9번째 보면 대명사와 뭐의 구별? 관형사 구별도 하나 알아면 되겠지. 자,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나 그나 저 있죠. 이거 저 다음에 조사가 오게 되면 자, 이거 저 다음에 뭐가 붙게 되면 조사가 붙게 되면 이거 저는 뭘로 취급한다? 대명사로 취급하는 거 알겠지? 근데 이거 저 다음에 명사가 왔다. 그러면 이때는 이거 저 같은 경우에 명사를 꾸미면 뭐로 취급한다? 관형사로 취급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봐. 그 말이 맞다. 자, 그 말이 맞다 할 때 이 그라는 것이 있고요. 그가 내 친구다. 그가 내 친구다. 할 수 있죠? 이때 그 다음에는 뭐가 왔어? 조사가 왔지. 이때 그는 대명사. 이때 그 다음에 명사 왔지. 그때는 관형사. 이때는 띄어쓰고 이때는 붙였어야 된다. 됐습니까?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다 하면 10번째 하나 더 해볼게요. 10번째. 10번째는 뭐냐면 조사와 의존명사 구별. 자, 의존명사 구별 있잖아. 조사와 의존명사 구별. 이거 많이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험에도 더러 나왔었는데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 자, 조사와 뭐의 구별 시작? 의존명사 구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만큼이 있다. 대로가 있다. 뿐이 있다. 만큼대로. 있어 없어요? 있죠? 만큼대로 뿐만. 뭐 하나 더 한다면 만. 자, 이게 만큼대로 뿐만 있을 때 이 앞에 체언이 왔다. 체언 다음에 만큼대로 뿐만이 왔다. 알겠지? 그러면 이때 만큼대로 뿐만을 뭐로 취급한다? 뭐로 취급해? 조사의 조사. 알겠어요? 조사를 취급해서 붙였어야 돼. 근데 앞에 관형어가 왔다. 관형어 다음에 만큼대로 뿐이면 이때의 만큼대로 뿐은 띄었어야 돼. 의존명사. 그래서 이것들은 의존명사. 명사로 취급한다. 알겠죠?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서. 따라서 띄어쓰기로도 잘 나왔고 품사로도 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거죠. 철수만큼 한다. 철수만큼 한다 할 때 만큼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명사 왔지? 조사로서 붙였어야 돼. 근데 철수가 하는 만큼 한다. 철수가 하는 만큼 할 때는 하는이라는 관형어 다음에 만큼 나왔지? 그때는 의존명사 띄었어야 된다.
환경이 다 다르지? 그래서 시험 문제터로 출제된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맞춤법 할 때 좀 이와 관련돼서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품사 구별로서 언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얼이 있죠. 이거 하나 더 하나 해서 하나 더 써줍니다. 11번. 11번 더 써놔, 11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11번에 보면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문제 나와요. 그래서 수사는 체연이니까 수사 다음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고, 알겠지? 수관형사 다음에는 뭐가 붙느냐? 수관형사 여기서 의존명사가 나온다. 명사가 나와야 돼. 수관형사 다음에는 의존명사. 환경이 다르지, 알겠지? 그래서 하나 보면, 잘 봐봐. 출판점 해봐. 수사에서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둘이 있다. 셋이 있다. 넷이 있다. 있지? 다섯이 있다. 이게 이제 수사야. 양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형사가 뭐냐면, 하나에 대해서 한, 두, 셋, 넷이지. 여기까지는 모양이 달라지지? 관형사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섯, 똑같아져. 그랬을 때 잘 알아둘 것은 뭐냐면, 다섯부터 할 때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수사야. 알겠습니까? 근데 5명부터 할 때는 5명이 왔지. 명사지. 그럴 때는 띄었어야 된다. 알겠죠? 이때 다섯은 관형사로 취급한다.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증명법에 하나로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뭐 하나는 모양으로 보더라도 이 하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수사지. 알겠어요?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하나 다음에 로가 붙었잖아. 하나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부사가 아니라 뭐다? 시작. 하나는 수사라고 해야 돼. 알겠지? 하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로 하면 이 로가 부사격 조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뭐가 된다? 부사격 조사. 하나는 수사야. 수사. 체연에는 뭐가 붙을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하나로까지 밑줄했다면 이거는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는 품사가 수사다. 알겠죠? 자, 아까 얘기했는데 한번 이거 해봐. 나는 사탕 하나 먹었다. 나는 사탕 하나 먹었다 할 때 각각의 품사를 말하시오. 이때 나는 품사, 대명사, 조사, 사탕 뭐예요? 시작. 문장 성분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주어지. 사탕 뭐야? 사탕 뭐예요? 문장 성분. 목적어 하나. 문장 성분. 자칫하면 먹었다란 말이 나와서 용언을 꾸미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때 하나를 먹었다. 알겠지? 사탕 없더라도 나는 하나를 먹었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목적어. 목적어인데 이게 하나는 뭐다? 품사가 수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수사. 그래서 수사는 조사가 붙어 있거나 조사를 붙일 수 있는 환경은 수사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사탕 5 먹었다. 사탕 5 먹었다. 이 5의 품사는 시작. 사탕 5 먹었다 할 때 5은 품사 뭐예요? 수사라고 5을 먹었다. 알겠습니까? 조사를 붙을 수 있잖아. 알겠지? 절대 관형사는 뭘 꾸밀 수 없다고? 용언을 꾸밀 수 없다고. 알겠습니까? 관형사는 용언을 꾸밀 수 없어? 반드시 명사만 꾸미게 돼 있다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문제 답은 몇 번이다? 다 같이? 4번이 틀렸지? 그것은 부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수사라지. 자, 거기 55번 풀어봐. 55번. 55번. 열심히 하더라도 문법 다 못 끝내는 거죠? 다음 시간에 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다음 시간에 몇 페이지가 풀어보냐면 거기는 좀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는 좀 많이 풀어요.
50페이지 50페이지 그 혼동하기 쉬운 말 있어 없어요? 네, 거기까지 풀어봐. 띄어쓰기는 좀 설명할 부분이 길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거기까지 풀어봐. 자, 이게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주려면 여러분들 그렇게 속도감 있게 좀 풀어봐야 돼, 숙제를. 알겠어요? 그래야 딱 넘어갈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자, 거기 두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오늘 끝날 테니 잘 봐봐. 자, 거기 55번 풀었습니까? 자, 55번 보니까 쉽지요? 우호적인 할 때 우호적 품사는 뭐 해야 되지? 명사. 객관적은 관형사. 세 번째 가급적 빨리는 가급적은 부사. 4번은 뭐야? 적이 연속적일 때는 뒤에 걸 통해 앞에 적으면 되지? 품사, 관형사. 알겠지? 그 명사를 찾는 거면 답은 1번. 그래서 명사는 이 적이 결합된 말이 명사로 취급될 때는 이다인, 조사 이다, 또는 이다의 활용의 인, 그 다음에 의로가 붙으면 뭘로 취급한다? 진짜 명사로 취급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56번 품사. 빨리 골라봐. 제인은 아직 젊다. 품사, 형용사. 접는다 안 되잖아. 소민은 아직 국어 기본서가 없다. 형용사. 철이가 갈 때 너는 학교에 있어라. 뭐예요? 시작. 머물러 뜻이죠. 그러니까 동사. 그래서 아까 있다의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라고 했지? 그 답은 몇 번? 3번이고 아니다는 무조건 뭐로 풀어 나왔지? 형용사. 자, 거기 57번 풀어봐. 했어요? 자, 아까 다른 애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자, 보면 1번에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다. 앞에 주어 있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용사.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허튼 말. 어떤 말? 허튼 말. 어떤 했을 때는 관형사라고 했지? 관형사. 어떤 양념? 가정양념. 어떤 집? 외딴 집. 그러니까 2, 3, 4는 다 관형사지. 그래 답은 1번. 이렇게. 알겠지? 자, 마지막 한 문제 봅시다. 58번. 58번. 가끔은 뭐 보조사냐 격조사냐 그걸 구별할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의미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라. 의미. 그럴 때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야 있지? 그럴 때 보면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눈 빼봐.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 지각하겠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가다가 지각하겠다와 가다가는 지각하겠다는 아무래도 뭘 강조한 거야? 가다가를 강조한 거지. 여러분들 보면 나는 떡을 먹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떡을 먹지는 않았다 할 수 있잖아. 그게 강조란 말이야. 강조에 쓰이는 보조사 는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비교에 대해서는 아니지. 비교는 이런 거지. 나는 너와 달라. 할 때 나는 할 때는 변별이죠. 비교야. 그러나 이 경우는 강조지. 다 몇 번이 틀렸어? 1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다 맞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보조사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제 오늘 문제집 받은 사람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쟁점이 될 만한 것, 그리고 또 꼭 우리 알아야 것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 시간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더더구나 이 시간은 초시생이든 또 초시생도 있고 재시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약간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올해 시험을 한번 봐야 된다는 그 목표를 뒀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익혀보는 거 알겠죠?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숙제 확실히 해올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